오늘은 뭐 갭 투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다고? 요즘 뭐 갭 투자 전세 사기를 이야기할 기회가 좀 많네요. 진짜 많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갭 투자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 매매 가격하고 네. 보증금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네, 전세 금액하고. 예, 오히려 이제 전세금이 더 높은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를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 차원에서 이제 뭐 이득을 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완전 기업화되고 조직화되고 오히려 이제 범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와 있거든요. 와, 그렇죠. 사기인데 또 사기 같지 않은 사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형사 책임 이제 그런 일들을 주도한 사람 형사 책임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 변호사로서 이제 갭 투자를 이게 옛날부터 이제 맞닥뜨려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 갭 투자로서 그 물건을 샀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예를 들면 한 채라고 생각해 보시죠. 네. 한 채를 샀는데 그 집이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뭐 오르면은 세입자 보증금도 해결하고 뭐 다 해피한데요. 그렇죠. 전세금도 오를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새로 세입자 들이든지 팔든지 해서 세입자 보증금 해결하고 투자한 사람 수익도 남기고 그렇죠. 그래서 다 해피한데 그걸 만약에 값이 안 오르거나 내렸다 이렇게 되면은 보증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집에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갭 투자 하신 분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 그냥 그 집에서 빼나가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매 쳐서 경매, 하는데, 경매가 뭐, 제대로 낙찰될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 정도 불가피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갭 투자한 주인 그 사람의 형사 책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형사 고소는 가능하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갭 투자 아주 초기에 하더라도 아유 뭐 이거 그 사람이 뭐 투자 차원에서 했겠지. 아예 보증금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안 작정하고 그랬겠냐. 그리고 또 설사 마음이 그 사람이 내가 오르면은 재수지만 안 오르면은 그냥 나도 재산도 없고 한데 그냥 집 가져가라. 집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냥 하고 말지 뭐 지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그걸 사기로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거든요. 애매했구나. 애매했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세입자도 이제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그 집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집주인이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걸 보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오히려 이제 세입자 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들어왔잖아. 네가 그 집에 들어왔잖아, 선택을 했잖아. 그 보증금 주고. 그렇지. 그러면 그 결과는 네가 감수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형사 책임이 좀 애매하고 고소까지도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또 고소 가더라도 형사가 이렇게 보고 이게 뭐 형사 문제가 되냐고. 그냥 그 사람이 뭐 그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지. 그리고 뭐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했겠냐고. 그렇게 해서 선의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재미를 붙인 거예요. 투자라는 게 원래 수익도 있는 반면에 그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갭 투자는 값이 오르면은 성공이지만 값이 내리면은 본전인 거예요, 그냥. 집값을 투자를 안 하고 만약에 그렇죠. 갭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 전세 보증금 1억인데 집을 1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값이 내려가면은 보증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갭 투자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안전 마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죠. 아니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미를 붙이니까 이게 막 어떤 사람이 뭐 10채씩 사고 20채씩 사고 이렇게 되다가 심지어 나가서는 이제 막 이름 빌려가지고 이제 뭐 강서구에 그런데 막
빌라 지어서 기업적으로 네. 빌라 지어가지고 그 분양업자가 그 세입자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들러리 네. 아, 뭐라 노숙자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명의만 빌려서. 그렇죠. 신용불량자 같은 네.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명의 떠넘기고 넘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네. 이런 식의 완전히 이제 와, 기업화된- 기업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증보험,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는 금융이나 정부에서 네. 전세자금 해주는 걸 되게 쉽게 해주니까 음. 그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더 맞아요. 키우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예.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갭 투자 자체가 기업화되고 그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네, 그죠?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보증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담보 조치가 가해지면서 네. 세입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그 보증보험. 대출해주거나 보증보험 회사가 네. 피해자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적 신용 이런 부분에 이제 데미지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 세금 되는 낭비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이제 문제로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입자들도 이것저것 안 따지고 아니 그냥 뭐 보증보험 있으니까. 또 보증보험 있으니까 나는 손해 없다. 음. 그리고 보증보험은 또 저 사람들이 내준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또 이쪽 바닥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음. 그런 거를 전문 브로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빌라 하나를 실거래가를 높게 원래 2억짜리를 3억으로 실거래를 해요. 등록하고 취소하는 거죠. 나중에 거래 내용을 3억 찍혔다고 그 실거래가를 보여주면 보증보험에서 검사 없이 승인해준대요. 거기에 80% 정도를. 그러니까요. 2억짜리 집이 2억 6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우리 제도의 어떤 허술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화된 이런 것으로 이제 변질되고 확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크게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경매 물건 보면 뭐 강서구, 양천구, 뭐 부천에 선순위 세입자 있는 물건이 한 동이 나와요, 막. 뭐 13개 나오고, 막 여기 5개 나오고, 그렇죠. 한 층이 나오고, 막. 그렇죠. 와. 그게 이제 때가 된 거죠. 예. 그 보통 2년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 책임 이런 부분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하고 그냥 순수하게 뭐 그걸 진짜 이걸 사기로 볼 수 갭 있겠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건 갭 사기,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를 아예 계획하고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액수가 커지게 되면 그게 피해자가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갭 투자로 좀 그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그게 그 형사 고소 하시더라도 크게 그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무혐의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형사 고소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 왜냐하면 그 집주인 집 사기친 보증은 뭐 바지 사장이든 아니면 그 전에 건설 임대차 계약하고 떠나버린 그런 이제 집 지어놓고 원래 주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짓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제 경찰서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해놓은 짓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아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바지 주인 말고 원주인을 파헤쳐서. 바지 주인, 원주인, 그 다음에 거기에 관여된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을 죄다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요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러면, 많이 해먹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러면, 사기죄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완전 그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증보험, 나라에서 피해보지, 그 세입자가 피해 안 본다는 그런 식의 멘트를 들어가지고, 와, 죄의식이 없구나. 돈 버는데 그냥 뭐. 너무 쉽게 벌죠? 네, 너무 쉽게 몇 천만 원씩을 그냥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아주 그 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인지 모르니까 자랑을 해요. 얼마 벌었다고. 너도 이거 하라고. 뭐 몇 억씩 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와, 예.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 최근에는 또 제가 그 이제 감정평가사 네. 이런 사람들 개입한 것도 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네. 감평 금액을 높여버리더라고요. 탁감? 지금은 이제 뭐 한 거래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높이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집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면 집을 1억에 샀어요. 아,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1억 8천으로 감정평가를 해줘요. 아, 높여줘요. 네. 근데 이제 인테리어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그 술값하고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고무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네네. 그게 완전 그냥, 얼마 투자됐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감정평가사도 뭐 얼마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견적서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써내고. 써내고, 감정평가사는 그걸 믿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통속으로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예. 그 감평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높게. 그렇죠. 150%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탁상감정이라고 해가지고 감평사에 사인만 들어가면 보증보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약간 어떤 조직화된 이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죄다 좀 그 형사 고소해서 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권리 구제도 받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맑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파헤쳐야 됩니다. 너무 네. 진짜 너무 그 서민의 돈을 우습게 보고 나라 돈 우습게 보고 그 간평서 한번 사인해 주는데 200씩 준대요. 간평사한테. 그러니까 사인 하나에. 그러니까 실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간평사 얼마 가져가고 명의 빌려준 들러리 또 몇백 가져가고 또 공인중개사 그 했던 사람들 또 한 사인하는데 뭐 R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뭐 10개, 20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인만 해주고 컨이라고 그래요. 컨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 한 1,000만 원씩 벌더라고요. 한 채당. 그러니까요. 다 떼주고 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범죄로 가지고 범죄 수익금을 일종의 나눠 먹게 하는 식인데 이거 반드시 좀 이렇게 너무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 모이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다 모이면 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또 이렇게 그걸 이제 갭 투자라는 게 정말 이게 순수한 게 아니구나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